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강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오늘은 육과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본문을 좀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육과 문법 제가 포인트만 핵심만 딱딱 집으면서 갈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so that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자, 여기에 보통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형용사나 때에 따라서 부사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어떠할 수밖에 어떠하다라고 하는 여기 that 뒤에 이제 결과가 들어가게 되죠. 결과가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많아서 어떤 결과가 있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이렇게 so 대신 쓰게 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문이나 볼까요? 어, 코, 코, 콜, 콜, 홀호그 홀호그 was so delicious that I asked for more. 자, 그래서 홀호그가 너무 맛있어서요. 내가 조금 더를 부탁을 했대요. 조금 더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런 거나 I ate so much that I felt sick.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feel sick 하면 이게 sick 미식거리는 이런 느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미식거릴 느낌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우리가 보면서 그 글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고 그 굉장히 익숙한 애인데 얘가 문제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얘가 얘 있죠, 이 동사와 여기 뒤에 있는 요 동사 대절 뒤에 동사 있죠. 이 두 친구의 시제를 조심해 줘야 돼요. 이 두 친구의 시제를 잘 생각을 해주면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밑에 보시면 얘가 관건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so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우리가 can이나 can't 여기 보시면은 이제 can이나 can't와 같이 나오면 이게 이제 누구로 바꿔줄 수 있냐면 can 같은 경우는 enough to로 바꿔줄 수 있고 can't 같은 경우는 to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줘도 의미가 비슷하다입니다. 저는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party is the party is too boring to have fun. 재밌게 놀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다. 그죠? 아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I am too tired to study more. 더 공부하기엔 너무 피곤하다. 이거랑 그 다음에 I was too tired to study more. 딱 봐도 뭐가 나올지 알겠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가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얘를 우리가 so that으로 바꾸면 I am so tired가 되겠죠. 그리고 that을 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I가 되겠죠. I can't study more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I was too tired that I couldn't study more.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to가 so로 바뀐과 동시에 여기에 이제 주어가 들어갔고요. 주어가 대시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am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여기 can't가 왔고요. 여기는 밑에는 was라고 하는 친구가 과거가 왔으니까 여기에는 couldn't가 왔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o나 enough to를 썼을 때 앞에 있는 이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시제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 can't나 couldn't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문장을 so that으로 바꾸시오 혹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바꾸시오라고 하고 I had he ran fast enough to win the first place. 이렇게 나올 겁니다. win the first place. 자, 1등 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달렸다는 거죠. 자, 얘를 우리가 so that으로 바꾸면 이런 보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I ran fast enough. I ran so fast that I can win the first place. 요런 보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뭐가 잘못된지 보이나요? 자, 내가 달렸던 건 과거죠. 근데 나는 지금 ca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제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누구로 바꿔준다? 우리가 couldn't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키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친구, 요런 형식 볼 때 우리가 뭐 봐야 된다? 문장의 진짜 동사인 얘네들 있죠? 얘네를 보고 우리가 보통 맞춰준다. 근데 이게 무조건 앞에가 과거가 왔다고 뒤에가 과거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일반적으로 can과 so that can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이거랑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don't want to watch it again.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movie was. 자, 진짜 동사는 우리가 was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가짜 동사는 어때요? 가짜 동사가 아니라 이 대절 안에 그 결과 안에 동사는 어떤지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didn't want가 나왔고 여기는 don't want가 나왔죠. 그쵸? 여기는 이제 둘 다 과거지만 여기는 과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가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그 컨텍스트 상의 차이예요. 야, 영화가 그때 과거에 너무 지루했어서 내가 그때 누가 다시 보자 그랬는데 다시 보기 싫었어. 그때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 이거고요. 자, 영화가 너무 지루했거든. 그래서 나 지금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는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so that으로만 쓰지 보통 to나 enough to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제 관련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단 이제 맥락상의 파악을 하는 거고 요거는 보통 이제 글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 보여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to와 enough to로 바꾸는 요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을 할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보면서 봅시다. The boy is so smart. 자, 일단 우리가 is를 잘 보시면 the boy is so smart that he can solve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너무 똑똑해서 그 퀘스천을 풀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 남자아이는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퀘스천을 솔브할 만큼 충분히 스마트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천천히 이런 거예요. The boy is smart. 남자아이는 똑똑하다. 근데 enough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충분하냐 아니라 항상 충분히라는 부사예요. 이 enough가 부사로 쓰이면 어디서 꾸민다? 형용사의 뒤에서 꾸민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smart enough. 그런데 여기다가 또 투부정사의 부사를 씁니다. 뭘요? 부사적용법인데 꾸미는 용법이에요. 이번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뭐뭐 할 만큼 뭐뭐 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to solve the question.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식관계를 뒤에서부터 끊는 거예요. 이렇게 question을 solve할 만큼 충분히, 그리고 이 충분히가 smart한,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릭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a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to라고 이 너무라고 하는 느낌의 to는 얘랑 달라요. enough랑 달라요. 얘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 꾸미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he's too busy. 그는 너무 바빠. 근데 바쁘긴 바쁜데 뭐 할 만큼? 뭐 하기에는 지금 go out now 밖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바쁜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so that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단 그 앞에 있는 진짜 동사와 뒤에 대절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조심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얘가 만약에 that 뒤에 ca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 그리고 혹은 can't라고 하는 친구 요 친구들이 나오면 우리가 얘를 to나 enough to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enough to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기에 할 만큼 충분히 어떠하다는 거고요. 너무 어떠해서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는 이런 투투용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본 예시들은 다 뭐냐면 지금 앞에 그 진짜 주어와 대절의 주어가 보통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책에 나온 것 제가 아까 예문 들어보는 것도 보면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study more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 진짜 주어인 I와 대절의 주어인 I가 똑같죠. 그럼 우리가요 얘를 우리가 만약에 tu로 바꾼다면 I was too tired to study mor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완벽하게 되는데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예문이 된다면 이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the movie 아까 movie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이렇게 I didn't 하지 말고 I couldn't watch it again. 와, 야,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나는 그걸 다시 볼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that 뒤에 couldn't 들어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to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됩시다. The movie was too boring to watch it again.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행동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영화가 그것을 다시 보기에는 너무 지루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지는 여러분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대절에 있는 이 주어를요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있죠.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 넣어준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치사가 뭐죠? for이죠. 그쵸? for 플러스 주어를 통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장이 되어야 하냐면 맞는 문장이 된다면 The movie was too boring.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누굴 넣어준다? For me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to watch it again 이런 식으로도 쓰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보기에는 너무 지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영화는 내가 그것을 다시 보기에는 너무 지루했다. 요런 식으로 돼야 우리가 깔끔한 문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enough도 마찬가지예요. 뭐 enough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The water was so clean
that I could drink it. 자, water가 너무 클린해서 나는 그걸 마실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우리가 만약에 so that으로 enough to를 고쳐야겠죠. 이거는 너무 충분히 어때서 뭐 할 수 있다니까. 자, the water was clean. 야, enough clean 아니에요? clean enough.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to drink it. 자, 이렇게 만들면 또 이상하죠? 그죠? water는 충분히 그것을 드링크할 만큼 충분히 뭔가 이상하죠? 누가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이 water를 가리키는 게 it인데 주어가 자기 자신을 마실 만큼 충분히 클린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to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가 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투부정사는 원래 그래요. 투부정사는 그냥 쓰면 문장의 진짜 주어가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The water was clean enough까지는 똑같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to 앞에 넣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는다? For me. 여기 보이나요? For me라고 하는 친구를 넣고 그 다음에 to drink it 이렇게 되겠죠. The water was clean enough for me to drink it.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슬 없애줘야 되는구나. The water was clean enough for me to drink. 그죠? 그리고 여기 미안해요. 제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 it을 생략해 주세요. 그죠? 이거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The movie was too boring for me to watch again. 그죠? 내가 다시 보기에는 그죠? 그것을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제 실수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was가 나왔을 이 시제 있죠. is가 나왔을 때 우리가 can을 써준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the boy was so smart that 하면 he couldn't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so that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enough to나 to라고 하는 친구들이 먼저 주어지고 시제를 하나밖에 안 주겠죠. 이런 식으로 he's too busy to go out now 이런 식으로. 그죠? 이 is를 보고 우리가 바꿀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내드릴게요. He was very handsome. He was very tall. he very가 아니라 he was too tall to get into the room.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was 누구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이 was라고 하는 친구를 꼭 봐라. 그죠? 그러고 우리가 이걸 so that으로 바꾸면 he was so tall that he couldn't. 그렇죠? couldn't get into the room.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다? 바로 얘가 지금 과거기 때문에 얘도 couldn't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The smell was from the courhog that she was cooking for us.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죠. 그죠?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내가 아주 긴 뭐라 그랬죠?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아주 긴 형용사죠. 그쵸?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떠한 주어가 행동을 하는 목적어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자,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 have a pet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펫을 꾸며줄 때요. 이 펫이 예쁜 펫일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펫일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펫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the pet it
eats my toys. 야, 내 장난감을 먹는 펫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어때요? 이 펫이라고 하는 애완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which eats my toys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였다가 갖다 붙이잖아요. 그쵸? 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였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인 대상을 꾸며주는 걸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보면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그으면 무조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죠? 항상 동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친구는 뭐라 그랬죠?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pet 이라고. 그죠? 근데 이 pet이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당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명사가, 이 pet이라는 명사가. 그쵸?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I love it.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면 어때요? I love it.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뽕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자 I have a pet which I love 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펫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형용사 표시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늘 목적어가 없어요. 늘 항상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그 말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동사가 이런 순서로 나올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즉,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떤 한 명사를 꾸며주는데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했거나 하는 그 대상,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용사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볼까요? The smell was from the quahog that she가 나왔죠. 그러면 그녀가 was cooking 하고 있는 중이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quahog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that을 딱 그어보면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그죠? 자, 밑에도 볼까요? The boy who 나왔죠? who에서 딱 끊어보면 my friend란 주어와 introduce라고 나옵니다. 그죠? 동사가 나오죠. 어김이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my friend introduced to me is cute. 그죠? 여기까지가 그 관계대명사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 친구가 소개했던 그 보이겠죠? To me is cute.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뭔지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요, 여기에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항상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보시면 뭐 관계대명사가 안 써있는 지문이 훨씬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boy you met 이런 식으로 yesterday 그러면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the boy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you met 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가 만났던 어제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which가 생략됐을 겁니다. 그죠? 항상 생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gift you gave 이런 식으로 뭐 한글을 써보세요. 누가 뭐한 물건, 누가 뭐한 대상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누가 뭐한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물건 뒤로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죠? A present you gave, the girl you met, the money I earned, 아니면 the book I read, the laptop my mom bought for me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문장의 어느 부분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이게
뭔가 생략됐겠지? 라고 하면서 형용사로 자연적으로 해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잘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능하다죠, 그죠? 그리고 which라고 하는, 이거 둘 다 똑같아요. who, which. 근데 whom이 가능하고 대시 당연히 다 되는 건 다 가능한데, 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whom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목적격과 주격을 따로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어를 쓰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대명사가 뭐 어찌됐던 간에 그게 누구냐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굳이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까? 이렇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어차피 후 해도 알아듣는데 후 하자라고 해서 후 이렇게 쓰다 보니까 whom이랑 who가 같이 쓰이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자, whom이나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자, 뭐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건요, 목의 적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목적어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도 있는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만들고자 할 때 동사의 목적어면요, 그냥 목적어를 앞으로 빼시면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상일 경우에요, 이게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 미국인들은요, 전치사가 명사 없이 혼자 있는 걸 조금 껄끄러워해요.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전치사는 명사랑 친구예요. 전치사는 반드시 나오면 명사랑 같이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치사가 명사랑 짝을 안 이루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는 예문으로, 관계대명사 항상 예문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볼 수도 있어요. The boy her name 아니다. She is the girl. 자, 그녀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근데 I danced with the girl 이렇게 됐습니다. Last night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I danced with the girl. 자, 이 여자애를 내가 추가 정보를 주고 싶어. 이 여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 근데 보니까 내가 춤을 췄어. 근데 걔를 춤을 춘 게 아니라 걔와 함께, 이 with라고 하는 친구 뒤에 지금 the girl이 있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who로 바꿉니다. 그죠? who로 바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she is the girl. 그죠? 그 다음에 who 누구냐면 I danced with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with 뒤에 last night이 얘랑 짝이 아니에요. 그죠? with가 혼자만 남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 형용사절에서 보면 last night은 혼자 부사고요. 이 with에 뭐가 없네?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죠. 엄청 보기가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어떤 머리를 짜내냐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She's the girl 하고서, 야, 이 어차피 바뀐 who가 with랑 같이 이렇게 짝이었으니까 이 with를 같이 가지고 나오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생겨요. 여기서 무슨 전제 조건이 하나 생기냐면, 만약에 그렇게 전치사를 네가 가지고 나와서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she's the girl with who를 쓰지 말고 반드시 뭘 써라? with whom을 써야 된다.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었는데 전치사를 앞에 데리고 나오려면 그래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확실하게 티를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던 who를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똑같이 쓰지 말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만 쓰는 이 whom을 같이 써야만 with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치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ith whom I danced last night 이라고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whom 뒤에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야 주어가 동사 했던. 근데 여기 함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여자애인데 함께한 누구냐면 내가 함께 춤을 췄던 여자애라는 거예요. last night.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with whom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읽다가 앞에 갑자기 전치사가 나왔다. 관계대명사 앞에.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한 세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목적격이랑 주격이랑 똑같이 생겼고 얘는 사물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who, whom 이렇게 나눠 쓰는 것처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which는 그냥 전치사를 똑같이 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빨간 펜으로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whom과 which는 전치사를 달고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전치사를 달고 나올 수 있어요. 전치사. 이게 오케이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who는 안 돼요. 알겠죠? who는 전치사 안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그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that을 쓸 수밖에 없게 강요가 되는 순간이 와요. 바로 어떤 순간이냐면 자, 보세요. There are the girl and the dog. 그 다음에 I saw yesterday.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본 이 dog와 자, 그죠?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지? 다시 한번 쓸게요. There are the girl and the dog which 자, I saw yesterday. which가 아니에요. was yesterday. 자, 요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누구랑 누가 있죠? The girl이랑 the dog가 있어요. 내가 어제 본. 근데 내가 어제 얘네 둘 다 봤어. 그럼 얘는 한 번에 수식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물이죠. 그죠? dog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영어에선 사물 취급하니까요. 그럼 여기 which를 써야 될까요? who를 써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아주 마음 편하게 써줄 수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 바로 that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사물 이렇게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물이라기도 하기도 그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일 때 우리가 that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누가 있냐? 그 만약에 어떤 명사가 최상급의 수식을 받고 있거나 올의 수식을 받고 있거나 the only나 only의 수식을 받는 그러니까 요런 형용사들이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죠. The smartest student 이렇게 아니면은 all the students 아니면 the only person 이런 식으로 있죠. 유일한 사람 이렇게 얘네들의 수식을 받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무슨 thing 있죠. something, everything 뭐 이런 거 있죠. someone 이렇게 그 부정대명사와 합쳐진 그 대명사들이 있거든요. 명사들이 있거든요.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nothing 혹은 뭐가 있을까요? everyone someone, somebody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which나 who를 쓰지 않고 that을 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가 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첫 번째. 그래서 생략된 거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whom과 which라고 하는 친구는 전치사를 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얘네가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This is the house Kate lives in the house. 그러면 this is the house which Kate lives in이죠. 그러면 우리가 this is the house in which, 그죠? in을 달고 나왔죠. Kate lives, 그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Kate lives. 말도 안 돼요. in which라고 했으면은 이게 만약에 which만 사라지면 안 돼요. in that도 안 됩니다. that은 절대로 전치사를 달고 나올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쉽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설명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자, trip to Mongolia라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this year, 올해는 I had a special summer. 제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동그라미를 좀 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와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자, 나는 had a special summer. 뭐 때문에? Because 왜냐하면 I visited Mongolia for the first time 했기 때문이죠. 그쵸? 요거를 내가 visited 했기 때문이죠. 자, my friend Alton is from Mongolia. 몽골리아로부터 왔대요. 이거 넘어갈게요.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his grandmother invited me to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그죠? 얘를 어디에다 초대했대요? 그의 할머니가 초대를 했답니다. 나를 울란바타로 캐피탈 오브 몽골리아. 여기 쉼표 있죠. 쉼표가 있다는 건 이게 앞에 거에 대한 앞에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수식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울란바타가 캐피탈 오브 몽골리아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서는 보통 문재인 President of Korea 이런 식으로 쉼표하고 나옵니다. 자, after a 4-hour flight from Seoul. 자, 서울로부터의 4시간짜리 비행입니다. 이 4hour 사이에 이거 있죠? 이거 한 단어라는 거예요. 4시간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죠? 이거 이후에 Alton and I arrived. 도착했어요. arrive는 조심할 게 뭐냐면 얘는 항상 at이나 in, on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써야 돼요. 칭기스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울란바타에 있는. It took 30 minutes. 자, 30분 걸렸대요. 자, by taxi 타고 from the airport to Alan's grandmother's house. From A to B까지. 그죠? Her house is a 게르. 그죠? 게르라고 합니다. A traditional Mongolian house. 또 여기에 뭐 나왔죠? 여기에 쉼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랑 얘가 똑같은 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It is a big tent, but 자, but이 나왔죠. but이 나왔다고 하는 건 주어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it is cozy inside. 안에는. 그쵸?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When we entered 했을 때, 그죠? 우리가 들어갔을 때 something smelled wonderful. 무언가가 wonderful한 느낌이 났대요. 자, wonderful 여기 조심할 거 뭐예요? smell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반드시 뒤에 형용사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부사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해석이 나중에 보다 보면 나중에 해석이 냄새가 정말 환상적으로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히 동사가 누굴 때 헷갈리냐면 look일 때 헷갈려요. 야, 너는 되게 행복하게 보인다 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를 부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보인다라고 하는 행동이 행복하게가 아니라요, 주어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happy를 써줘야 돼. happily 아니고. 알았죠? 자, it was from the 콜호그. 그죠? 홀호그죠. 홀호그. 자꾸 홀호그래. 그죠? that she was cooking for us. 그죠? 자, 어떤 거예요? 그녀가 쿠킹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쿠킹하고 있던 콜호그죠. 자, 콜호그 is a Mongolian barbecue고요. It is made of lamb and cooked with hot stones.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it is 첫 번째 made of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lamb으로. lamb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양고기예요. 자, and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나왔네요. cooked. 그죠? 이 두 개.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쿡드가 그것이 쿡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is라고 하는 친구 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is라고 하는 친구 뒤에 made of라고 하는 pp가 하나 걸렸고요. 그 다음에 cooked라고 하는 pp가 이렇게 걸립니다. with hot stones, 그죠? 뜨거운 돌을 가지고 cooked가 된대요. I was moved when Altan said Mongolians serve korhogs to special guests. 자,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죠? moved 되었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moving 아닙니다. I was moving 하면은 뭐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는 중이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 moved 돼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pp니까 주어한테 이렇게 감동이 몰려오는 거라고. 그죠? 자, when Atlan said 했을 때 아틀란이 뭐라고 말했을 때 보니까 몽골리안스가 serve korhog 한대요. to special guests에게 라고 말했을 때네요. 그죠? 특별한 게스트들에게 손님들에게 코그를 serve 한다는 것을 알탄이 말했을 때 나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said 뒤에 긴 명사 한 덩어리가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that을 이제 생략해서.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It was so delicious that I asked for more. 야, 너무 맛있어서 내가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After dinner, Altan and I went outside to see the night sky. 자, 여기서는 to see는 완벽하게 뭐뭐 하기 위해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에서 가끔 보면 in order to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이제 강제할 때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In order to see the night sky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엄청 in order to는 딱딱한 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나 이런 데서는 잘 쓰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한 to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the sky was full of bright stars.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was full of라고 하는 표현을 be filled with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럼 was filled with로도 바꿀 수 있네요. 그죠? I felt like. 자, feel like 한 다음에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I was in a magical place. 내가 진짜 마법 같은 장소에 있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during the next 3 days. 자, 여기서 during이 나왔죠. 그죠? during도 전치사니까 이렇게 부사를 만들어 줬네요. 자, 다음 3일 동안이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3 days가 나왔다고 하면 4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the next, the라고 묶어버렸어요. 3 days를. 그러니까 이게 다음 특정한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됩니다. 다음 3일 동안이기 때문에 during을 쓴 거예요. Altan showed me around. 자, show somebody around 하면 구경시켜줬죠. And helped. 자, 동사가 2개 나왔네요. show 했고요. 그 다음에 helped 했습니다. 그죠? me, 내가 experience 하는 거 이게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원형. 이거 왜 나왔죠? help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help는 조심할 게 뭐다? 얘는 to experience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to experience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help가 준사역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몽골리안 컬처를 내가 경험하는 것을 도와주었대요. Every moment was fun and exciting. 자, every 플러스 단수 나왔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all 쓰고 있으면 all the moments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모먼트가 was fun and exciting 했대요. But I had the most fun. 자, fun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fun이 짧다 그래서 절대로 fun, funner, funniest라고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죠? fun은 항상 more fun 그리고 the most fun 요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have fun 하면 즐겁게 놀다? 약간 재미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재미가 있었대요. 언제? 죄송합니다. 자, 내가 가장 많이 재미가 있었대요. 언제? 내가 when I rode a camel. 내가 낙타를 탔었을 때 in the Gobi Desert에서.
그죠? At first 처음에는 I was scared. 나는 무서웠어요. 그죠? 나는 무서웠어요.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에게 왔어요. 그죠? Because the camel was taller than I expected. 캐멜이 taller 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 시제 조심하세요. 시제 조심. Then I expect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그때 컸다 이상합니다. 그때는 아예 예상조차 안 했다는 거가 돼요. 그러면 But once I sat on its back. 자, once가 지금 접속사처럼 쓰인 겁니다. 일단 뭐뭐 한다면, 그죠? 일단 내가 거기 위에 앉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soon got used to its movement. 자, 나는 이 그것의 움직임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익숙하다라 그러면 미안해요. 빨간색으로 써드릴게요. be used to 플러스 명사인데 어디에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명사 들어가니까 여기다 보통 동명사 쓰겠죠. 그쵸? 요렇게 쓰는데 자 이게 지금 be와 get의 차이점이 뭐냐면 get은 become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be used to는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미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면 get은 익숙해진다, 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넘어가면 나는 봐봐요. 이거를 만약에 I soon was used to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was라고 하는 거 이미 그때 익숙한 상태였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I got used to라고 하면 나는 익숙하게 되었다. 그런 상태로 점점 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변화를 주는 느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는 어떤 한 상태의 그냥 평범한 지속이라면 get과 become이라고 하는 건 비동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상태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의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문법상에서 쓰임은 똑같은데 뜻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곧 그것의 움직임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from the camel's back, 캐멜의 그 등으로부터, 그쵸? 본 the view of the desert는 was truly amazing, 그죠? 진심으로 멋졌대요, 그죠? desert니까 이번에는 desert니까 amazed가 아니라 amazing 해야겠죠, 그죠? amazing 해야 될 겁니다. 얘는 요번에, 그죠? 그 다음에 My visit to Mongolia was a special experience였어요. In many ways. 그죠? 많은 부분에서, 그죠? 많은 방법에서, 그죠? It gave me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give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네요.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죠? 우리가 얘를 바꾸면 it gave, 그죠? 무엇을 to 누구에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주었다 나에게 great chance를, 그죠? 근데 어떤 찬스야? to get to know 하게 되는, 그죠? 알게 되는. 자, 요거 지우고 잠시만요. 알게 되는. 근데 무엇을 알게 되는? my friend's country와 culture를 알게 되는, 그죠? 찬스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get to 동사 원형하면 우리가 선생님 뭐라 했죠? get이 아까 뭐뭐가 되다였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되다 해서 알게 되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to 부정사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 got to know the truth 하면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 to 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get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뭐 할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니까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화 되다, 형용사의 상태가 되다 이러면서요. 그죠? 그러면 알게 된 상태가 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I want to visit Mongolia again someday. 나는 몽골리아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 언젠가 someday. 그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오히려 본문이 더 쉽고 앞에 게 문법 설명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끝까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